안녕하세요. 김윤지입니다. 오늘 저랑 다뤄볼 내용은 직각삼각형 문제에서의 접근법인데, 자, 직각삼각형이 나왔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이 다시를 다 배우고 나서는 직각삼각형이 일단 등장을 했을 때 아이들이 많이 꽂혀요. 자, 꽂히는데 이 피타고라스만으로 문제가 다 풀리면 참 좋겠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고, 피타고라스 때문에 집착을 하다 보면 풀리는 문제도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피타고라스는 제껴두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사형정리가 있을 수 있고, 소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심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외심은 특히 생각보다 이 다시 앞부분에 있는데, 이 다시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까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계속 좀 생각을 상기를 시켜줄게요. 자, 어떻게 해줄까? 피타고라스 P 4, 사용정리의 4, 수공식의 수, 외심의 외를 따서 P4소에 피타고라스가 방해가 된다고는 했지만 우리 당연히 기본으로 알고는 있어야겠죠? 하지만 오늘은 일단 다루진 않겠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사용정리부터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개념을 알아볼게요.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직각삼각형은 문제가 하나 그려볼 건데, 직각삼각형 A, B, C 각 A가 90도예요. 자, 여기에서 A에서 BC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을 D라고 했어. 이러면 요 직각삼각형이 몇 개가 보일까 했을 때, 이 다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두 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특히 저학년 친구들 경우에는. 자, 근데 우리 이제 알 거예요. 몇 개야? 3개 있지? 3개 있어. A, B, D. 자, A, B, D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단 대응점을 잘 맞춰서 한번 말을 해볼게. A, B, D라고 말을 했고, 그럼 C부터 시작해야겠지? 그치? 어떤 걸 볼까? C, A, D를 볼 거고요. C, B, A. 이렇게 대응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거를 항상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그럼 사용정리는 어떤 게 사용정리였냐? 예를 들어 하나씩 볼게. 일단 AB의 제곱. 자, AB의 제곱은 여기서 AB의 제곱 BD 곱하기 BC다.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BD 곱하기 BC예요. 자, 그게 왜 그런 건지는 간단하게 여기 밑에다가 구현 설명을 할 거야. AC의 제곱도 볼게요. AC의 제곱. AC의 제곱은 CD 곱하기 CB로 이렇게 뻗어나가려고 했어. CD 곱하기 CB요. 자, 마지막 AD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BD 곱하기 BC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 왜 그런 건지는 우리가 닮음을 했을 때 다 배웠을 거야. 자, 배운 상태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할 건데, 이따가 자, 얘네 세 개는 왜 사형정리? 이름이 사형정리냐? 사형이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림자가 생각하면 편한데, 그림자가 어디서 생기냐면, 자, 여기다 선생님이 해를 이렇게 줬어. 해를 뒀어. 해를 두니까 이 AB 여기에서 점 B가 땅바닥에 닿여있거든? 자, 닿여있는 상태에서 B에서부터 그림자가 뻗어나갈 거야. BD 곱하기 BC.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네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게, 자, 사용정리를 AB의 제곱하고 BD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DC였나? 그러면 BD 곱하기 DC가 있거든. 이것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요. 처음에는 많은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괜찮겠지만요. AB의 제곱이 이 B에서부터 뻗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거야. 자, 그러면 반대로 보겠습니다. AC의 제곱은 어떻게 돼? 자, AC의 제곱은 이쪽에 햇빛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이렇게 햇빛이 있다 생각하는 거야. 자, 이쪽에 햇빛이 있으면 어떻게 나가? C에서부터 나가겠지. 자, CD 그리고 CB 이렇게 나간다.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 건 어떻게 돼요? 이쪽에 햇빛이 있다고 생각하면 살짝 억지처럼 보이긴 하는데, 위에서 햇빛을 꽂아내리는 거야. 이렇게 햇빛이 꽂아내렸어요. 그러면은 AD가 어떻게 가요? AD의 제곱은 점 D가 땅바닥에 달렸잖아. 자, 거기서부터 뻗어나간다. DD 곱하기 DC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까먹지 않겠죠?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유를 간단하게만 적어볼게요. 자, AB의 제곱이 BD 곱하기 BC
ABC다. 얘는 삼각형 AB랑 삼각형 CBA. CBA가 닮았어요. 자, 왜 닮았어? 왜 닮았을까? 왜 닮았을까? 자, 동글뱅이 X, 동글뱅이 표시를 해볼게. 동그라미랑 X랑 더하면 당연히 99죠? 닮은 삼각형의 이유는 여기에서 다 A의 닮음이겠지. 자, 그리고 요거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 만약에 증명시험이면 내 맘대로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놨다고 증명에다가 쓸 수 있을까요? 그걸 만약에 내가 동그라미를 뭐 BAD다라고 명시를 해줬으면 괜찮은데 내 맘대로 표시하고 동그라미 X를 계속 쓰면 안 돼. 그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 자, 그럼 AB랑 CBA가 일단 AA 닮음이에요. 자, 얘가 AA 닮으면 뭐 어떡해? 이러면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AB, ABD 삼각형 ABD에서의 대응면 AB랑 자, 이거 대응면 맞추는 것도 어렵지 않아. AB가 있으면 여기 BC 그쵸? 대응 점끼리 비교해서 써주면 더 편해요. AB랑 CB인데 그냥 BC라고 쓸게. 요거는 표시를 이렇게 AB 대 BC 이게 뭐랑 같아? 자, AB 대 BC는 BD 대 AB다. 괜찮죠? BD 대 AB다. 거기에서부터 나온 식이에요. 내항이니까 내항의 부분 같다.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삼각형 이번엔 AC의 제곱 쪽으로 볼 거니까 삼각형 ABD가 아니라 이쪽으로 볼게요. CBD CBD라고 했어? CBD 잠깐만요. CBD가 아니라 자, 삼각형 CAD죠? CAD 이렇게 볼게요. 자, 그리고 삼각형 이번엔 CBA. 자, CAD랑 CBA로 갔어.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줄 거야? AC 대 BC. 여기 대응점 맞춰서 대응면을 써줄게. AC 대 BC. 자, AC 대 BC 맞췄고요. 그리고 이렇게 볼게요. CD 대 CA. CD 대 AC라고 쓰면 되겠죠? CD 대 AC.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내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이런 것들도 자기가 직접 막 써봐야지 늘기 때문에 이 사용정리에서만의 증명이 아니라 문제에서 우리가 증명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푸는 과정이 많이 써볼수록 더 좋거든요. 그래서 벤치 테스트 같은 걸로 활용을 많이 해서 이런 것들도 자기가 직접 써보면서 요래서 사용정리가 나왔구나 해봐야 돼. 읽기만 해서 늘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증명하는 것도 꼭 시도를 해보고요. 선생님은 벤치 테스트를 전부 준비를 시킬 거예요. 자,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BC는 어떻게 나왔을까? 삼각형 AB랑 삼각형 CAD랑 이번에 닮았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나온 거야. 자, 여기에서부터 AD는 자, AD 대 CD는 AD 대 DC라고 돼 있으니까 DC라고 쓸까? 왜 DC라고 써? 왜 DC라고 쓸게요? AD 대 CD 그리고 BD 대 AD BD 대 A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DC다. 사용정리 세 번째까지 나왔죠? 그래서 요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겠죠? 피타고라스 다음에 있는 사용정리에서의 기본적인 것들이었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공식. 자, 소공식이라고 쓸 건데 자, 이 소공식은 사실 직각삼각형에서만 있진 않아요. 닮은 삼각형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은 직각삼각형 문제 접근법 말이 안 돼. 접근법이기 때문에 자, 그거를 위주로 볼게요. 자, 이번에도 ABC 직각삼각형 ABC를 그렸어요. 자, A에서 BC에 시선의 발을 내렸어. 자, 요거는 좀 쉬워. 자, 쉬워서 조금만 빨리 할게요. 우리 사용정리에서는 조금 더 꼼꼼히 봤지만 자, 이 친구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자, ABC의 넓이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BC라고 해볼게요. 그때 높이는 AB. 자, BC 곱하기 AB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지. 자, 어떻게 할 수 있었어? 2분의 1 곱하기 AB를 밑변으로 두는 거야. 아, 이렇게 뒤집어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AB를 밑변으로 두면 AC가 높이가 되겠지. 자, AB 곱하기 AC. 이래서 나온 공식이, 자, 어떻게 되는 거야? AB 곱하기 AC는 AB 곱하기 AC는 AD 곱하기 BC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얘가 왜 소공식이냐면 AB 곱하기 AC는 AD 곱하기 BC이다. 선생님 방금 뭐 썼어요? 별거 없죠? 그래서 소공식이라고 이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개념적으로는 간단한데 이따 우리 예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항상 직각삼각형 떴다, 문제에서 떴다 하면은 이 네 가지 중에서 피타고라스는 너무 쉬우니까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다가 둔 상태에서 시작해야지 훨씬 문제풀이 할 때 속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소공식이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이거 알겠어? 외심은 사실 직각삼각형 말고도 선생님이 할 말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한되어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직각삼각형에서만 판단을 할 거예요. 일단 외심이 뭐야? 얘는 당연히 정의로 따지면 외접원의 중심인데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세변의 실질기준 분선의 고점이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히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외심이랑 내심이랑 다 같이.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는 어떻게 찾아? 직각삼각형에서는 해서 같은 직각삼각형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A, B, C가 있을 때 직각삼각형의 어디가 외심이었어요? 빗변의 중점. 빗변의 중심 아니에요. 1차원에서는 중점이라고 표현하자. 자, 빗변의 중점을 뭐라고 찍을게. 그러면 빗변의 중점이 문제에서 그냥 나온 경우에 얘는 외심을 준 거구나. 외심이라는 명시가 없어도 얘가 외심이구나. 자, 그러면은 빗변의 중점이 찍혀있어. 그러면 외심이다 하고 그냥 넘기면 안 되겠지. 이때는 외심의 성질을 찾아야겠죠. 자, 외심의 성질은 뭐야? 당연히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다 같겠죠. 그거를 꼭 생각을 해줘야 돼. 그냥 이거는 외심이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A는 B오는 C오다. 길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각도 문제가 나왔어. 자, 각도 문제 나왔으면 여기에서 예시 하나만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ACB 할까? 자, ACB의 두 배가 뭐야? AOB다. 이것도 판단해 줄 수 있겠죠? AOB는 두 배의 ACB다. 이게 3-2에서 우리 3-2에서 원주각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그래서 외심까지 이렇게 사형정리 소공식 외심을 다 같이 쓸 수 있는 문제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걸 예를 들 거냐면 지금까지 그렸던 직각삼각형을 한번 더 그릴 건데요. 이거를 당연히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 문제를 만약에 시간까지 다 됐으면은 문제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자, 여기에 A가 또 90도 그리고 A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 수선의 발을 내리고 BC의 중점이 M이다. PM은 CM이다 라는 말이 문제의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A랑 M을 연결을 했어. 자, AM을 연결을 했고요. 점 뒤에서 AM의 수선의 발을 또 내렸어요. 그 수선의 발을 2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2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뭘 했냐면 BD는 4cm, BC는 13cm다. 이렇게 줬어요. 자, 그랬을 때 DE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적었냐면 여기가 4cm, 그리고 요만큼이 13cm래요. 그림은 조금 안 그래 보이지만, 자, 우리 항상 뭐라고 했어? 그림을 믿지 말고 문제의 말을 믿으라고 했지. 이제 글자를 믿어야 돼. 그림은 조금 과장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는 선생님이랑 오늘 안 다뤘잖아. 근데 여기에서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 선생님이 사용 정비를 쓰랬으니까 A, B를 BD 곱하기 BC 구할 수가 있겠네. 그쵸?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못해요. 2-2에서는 아직 제곱근 개념이 안 잡거든. 근데 뭐 제곱근을 왜 해야 되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막 피타고라스에서 AC 구하고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돼? D를 구해야겠지. 항상 내가 뭘 구할 거야? 이게 포인트.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쓸데없는 것만 구하다가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D2에 최대한 접근하고 싶은 거야. 자, 접근하고 싶으면 일단 내가 A, B를 안다고 해서 이 D랑 연관이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럼 D랑 연관이 되는 게 뭐겠어? D는 일단 점 D를 분리하고 있는 AD가 있을 거예요. 그치? AD가 있을 거고 E를 포함하고 있어. E가 지금 AM 이게 있잖아. 다음 AM. 그럼 AM도 구해보면 좋을 거고. 자, AD랑 AM, 그럼 DM도 나오면 좋겠죠? 하나씩 해보자. 일단은 BD랑 BC가 13cm, 4cm, 4cm, 13cm니까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야? CD의 길이요? 그렇지? CD의 길이가 9cm다. 이거를 준 거거든. 아, 얘가 9cm야. 이 친구가 9cm면 사용 정리 중에서 요렇게 하는 거. BD 곱하기 BC 말고 뭐가 있었어? BD 곱하기 TC. 그러면 사용 정리 중에 뭐 쓸 거야?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TC다. 이거 쓰면 되겠죠? BD 곱하기 TC가 뭐야? 4, 9, 36. 6의 제곱. 그럼 AD가 6cm가 나와요. 자, AD의 길이가 6cm야. 이 친구 6cm다. 그러면 AM의 길이 구할 건데 AM은 바로 튀어나와야겠지? 얘는 왜 바로 튀어나와야 돼? M이 뭐예요? 자, M은 무엇이다? 점 M이 삼각형 ABC의 무엇이다? 외심이다. 뒷변의 중점이잖아. 그치? 외심도 나왔네요. 자, 그럼 이 친구가 외심이다라고 넘기지 말랬어. 각도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DM은 CM은 AM이다. 괜찮죠? 자, 그럼 AM이 무엇이야? DM이랑 CM이랑 다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3cm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2분의 13cm. 이쪽에 2분의 13.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DM. DM은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뭘 구해야 될까? DM은 모르고 있나요? 당연히 알죠. 왜요? DM이 2분의 13이거든. BD는 4cm거든. 그러면 DM에서 BD 빼주면 CN은 괜찮지? 그래서 2분의 13에서 우리 4를 빼서 1분의 5cm가 나오겠어요. 그럼 DM까지 나왔네. 자, DM까지 나왔어. DM까지 나왔으면 방금 사용정리도 썼고 외심도 썼어. 자, 근데 안 쓴 게 뭐 있어? 소공식 안 썼죠? 선생님이 지금 지우고 있는 이 소공식을 아직 안 썼거든요. 얘를 소공식이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쉬운데 너희들이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와요. 얘는 AB 곱하기 C는 AD 곱하기 BC다를 너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사실 여기 소공식이 또 있어요. DM 곱하기 AD는 DE 곱하기 AM. 그치? 또 표시까지 했어. 자, CO 썼고요. 그래서 CO에 소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야? A, D, 자, DM이라고. DM. 이거는 안성 쓸게. 누나 줄것 같다. 자, DM 곱하기 DM 곱하기 AD. 그리고 D 곱하기 AM. 자, D 곱하기 AM.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뭐야? DM 나와있어. 2분의 5. AD 나와있어. 6. D는 뭐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AM은 2분의 13이다. 따라서 DE는 DE 없어지고 얘는 어떻게 돼요? 13분의 30인가? 그렇지. 13분의 30cm. 자, 이렇게 해서 뭐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 외심 썼어요. 그치? 외심 썼고 여기서 사용하면 썼어요. 자, 그리고
그냥 봤을 때는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바로 보면은 탁 튀어나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기하 문제는 진짜 잘하는 애들만 잘하냐 이러는데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하죠. 당연히 기하에 특출 나는 친구들 있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문제마다 테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 테마에 대해서 뭘 쓸 것인지 이게 머릿속에 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다 하면은 너희들이 못 풀 문제는 없어. 안 배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막 어렵다고 너무 난 기하 못해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잘하는 친구들도 정말 문제를 많이 접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항상 그냥 재미있게 수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